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하는데 비트는 상승하는데 내가 산 알트코인만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며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올라타면서 투심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오히려 수익이 아닌 손실만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안 오른다고 팔지 말고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들고 있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네, 영상 촬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약 4% 정도의 급락이 좀 나와주면서 업비트대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일부 윗꼬리를 다는 코인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혹은 고점부터 저점까지 하락분을 비교적 크게 보이는 알트코인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전에도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 당시 이 시가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3.61%까지 하락분을 보여주고 말아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듯이 현재 구간에서도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데, 일본 캔들 기준으로 직전에 나왔던 이런 매물대 자리, 최소 이런 매물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은 이런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하락보다는 말아올리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줘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숏 진입을 하는 건 저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혹시라도 고점에 대한 숏을 잡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필히 직전에 이런 고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3년도 10월 달부터 내려온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강세를 유지해왔고, 달러 차트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은 직전 고점 신고점을 경신할 거라는 그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펼쳐지려면 지금처럼 도미넌스가 상승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도미넌스가 꺾이는 자리가 나와야 알트코인 상승이 펼쳐질 겁니다. 사실상 지금은 도미넌스가 올라오는 상승에서 지금의 알트코인들이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이 알트 상승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처럼 이런 추세 라인, 혹은 작게 봤을 때는 이런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자금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바인들을 포함해서 하루에 플러스 50%씩 상승분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 어쩌지? 이게 이번 상승의 마지막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시바이누가 시가총액이 34조 원이고 시바이누랑 상승분을 같이 보였던 도지코인은 38조 원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들이 플러스 100% 넘게 상승분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알트코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트가 오른다는 건 비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까지 업비트에서 상승률을 가장 많이 보였던 알트코인들은 AI, 밈코인, 구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중국 코인들이 최근에 강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미 고각으로 상승이 나온 코인들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코인이 안 간다고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옮겨 다니기보다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서 길게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부터 좀 살펴보면은, 현재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를 봤을 때 2017년도의 차트를 최초로 돌파했던 구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17년도의 고점 자리를 2020년도에 돌파하는 상승분이 주봉상 나와주고, 주봉상 고점을 높인 자리에서 이때부터 고점부터 저점까지 대략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가량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조정이 온다면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으로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 구간이 완전히 똑같이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보단 제가 알트코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오지 않고 비트코인이 계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차트를 지금처럼 급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에서 구조를 만들면서 매물대를 쌓고 내려가는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비트가 추가 반등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횡보를 이어간다라는 건데, 그 횡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불장은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비트코인이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혹은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눌림이 나와주더라도 알트코인 상승은
조정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 일주일 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알트코인에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과 터지지 않는 종목으로 1차로 구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거래량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부터가 신규 진입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결과론적인 분석일 수 있지만 시바이누 차트를 과거 진입 자리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고 그 외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차트가 과거에, 자, 현재 차트를 좀 제외를 하고 과거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2023년도 12월 6일에 하락 이후에 큰 거래량을 터뜨린 양봉 캔들이 나와주었었고,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거래량 캔들, 이 캔들의 시가 자리, 자, 여기가 새로운 매수에 대한 기준점이고,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은 강한 지지 라인이 되지만 반대로 이 자리를 일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저항받고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을 키우는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시바이누를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로 가져갈 수 있었던 구간은,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조정에 대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자, 이 밑으로 빠졌던 구간부터 현재 돌파했던 구간까지 약 38일 정도의 조정 기간, 비교적 짧은 조정 기간을 거치고 현재까지 시바이누는, 자, 고점까지 거의 4배 넘는 상승이 나왔죠.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 알트 불장에서 알트코인들 중에 일봉에서 거래량을 터트린 캔들 중에서 이미 고각으로 쏘면서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터트린 알트코인들이 있다면 지금에서 진입을 들어가는 건 분명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코인들을 보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는 들어왔지만 이후에 상승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 캔들 지금의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조정 기간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기간이 나온다면 다시 이 거래량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최소 이 거래량 캔들의 윗꼬리를 채우는 그 상승분은 분명 나와 줄 겁니다. 멀티버스 X 차트를 조금 더 큰 차트로 보면, 자,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캔들이, 차트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역대급으로 터졌던 캔들이 2023년도 11월 5일 캔들입니다. 만약 멀티버스 X가, 자, 이번에 이 거래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11월 5일에 나왔던 이 캔들 마저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전체 상장 기간 중에 역대급으로 터졌던 거래량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돌파하는 상승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시바이누처럼 이 윗꼬리를 전부 다 채우러 가는 상승분이 나와줄 거고, 그 상승분은 분명 어마어마하게 나와줄 겁니다. 이때도 윗꼬리만 해도 300%가 넘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는 이전에 시바이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의 매수 구간, 그리고 손절에 대한 그 결단이 필요한 구간도 분명 찾아올 겁니다. 무작정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 혹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고 매수를 들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비트코인이 비교적 고점부터 저점까지 좀 비교적 마이너스 4%로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좀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하나 두 개씩 터트리는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본격적으로 빨리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구간을 잡으면서 신규 진입에서도 좀 매력적인 그 자리가 오기를 좀 바라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시간을 벌면서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거래량이 나오는 자리가 결국은 세력들도 새로운 상승장을 준비 중인 모습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결국은 내려오는 자리에서 먹을 구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엠블코인 역시도 동일합니다. 엠블코인도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비교적 큰 상승의 좀 거래량이 나와주는 상승이 나와주었고, 지금도 거래량의 캔들이 나왔던 이 자리 이후부터 조금씩 가격대를 낮추면서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 하락에서 음봉으로 매도세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그냥 매수세만 죽이면서 조정 구간을 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사실 이런 차트도 지금의 이 거래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쌓아가는 구간에서 엠블코인 역시도 충분히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면서 직전의 거래량을 넘기는 캔들 역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코인들 중에서는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점 안에서는 동일하게 차트를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한 가지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코인들은 일본 캔들에서 21일 평선을 캔들이 하방으로 이탈한 캔들이 있다면 그런 코인들은 확실하게 지금의 이 캔들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자리를 좀 주시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 캔들이 21선 아래에서 내려와 있다면 분명 하락 구간에서 매물대를 싸우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단기적인 반등에서 21선을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 단기적인 반등을 재료로 조금 더 큰 하락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분을 보여준 자리에서도 21선을 회복하지 못한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은 무조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21선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그 자리가 추가 매수 진입 혹은 신규 진입에 대한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빠르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